안녕하세요.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TV 배호. 오늘은 모닝 토크쇼 두 분의 부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가장 인상 깊었던 두 부자 이야기예요. 그 부자 중에 첫 번째 부자는 누군가 하면 우리 동네 살았던 그 연속극 드라마에 나오는 봉순이라는 이름, 봉순이라는 집의 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. 그 할아버지는 참 굉장히 착해 보였었어요. 근데 인상의 사람을 인생을 좌우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. 40대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표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 얼굴은 어떤가요? 서양화가니까 이제 그림쟁이 얼굴이다 생각하시겠죠. 그런데 그 봉순이 아버지는요, 할아버지죠. 그러니까 봉순이 할아버지는 시내 버스를 두 대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런 데다가 방앗간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그 충주 지역에서 한 30리 떨어진 주덕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방앗간을 하고 또 버스가 두 개 있으니까 굉장히 부자잖아요. 1960년대 초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한 60년도 더 된 이야기죠.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버스는 청주에서 주덕을 거쳐 가지고 노은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. 노은이라는 곳은 뭐 잘 모르, 그 지역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뭐 저기 충주에서 뭐 그냥 고속도로가 막 뚫리고 막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들어갔어요. 오후 4시에 들어가서 그 이튿날 9시에 나오는 그런 그 버스가 바로 그분 친선 버스의 이름도 아주 친하게 생겼죠. 친선버스. 그런데 버스는 참 시골에서 가장 참 좋은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? 그 노은이라는 곳은 지금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활달하게 교통이 돼 있지만 그 당시는 시내 한번 나오려면 그 버스밖에 없어요. 걸어서 나와야지 돼요. 그 주도까지도 한 30리고 충주까지는 직통으로 한다면 한 40리, 50리 가까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버스가 시골 사람들은 아주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거든요. 그래서 버스가 한번 들어갈 때마다 그냥 사람들이 꽉꽉 차요. 특히 장날에는 뭐 말도 못하게 많이 꽉 차. 그 차장이 앞뒤로다가 남자 차장이 돈을 받고 그랬었는데 자기 집에 이제 그 운행을 마치고서 돈을 갖다 줄 때는 쌀 푸대짜리로, 밀가루 푸대짜리로 돈을 꽉꽉 눌러가지고 마룻바닥에 돈을 꽉 쏟아 놓는데 내가 어느 날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. 와, 참 대단하구나. 지금처럼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현금으로 할 텐데 꼬깃꼬깃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아저씨 아줌마들이 준 돈. 주덕에서 청주까지 갈 때도 기차보다도 버스 값이 쌌거든요. 그리고 버스가 편리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방앗간 했는데 지방에는 방앗간이 쌀도 찢고 뭐 그냥 밀가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명절 때는 가래떡도 만들고 또 팥도 찢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앗간도 굉장히 잘 됐어요. 방앗간 건물도
제가 60년이 다 됐는데 그 당시 건물이 아직도 있더라고요. 가보니까. 왜냐면 그 당시 세멘트로다가 해서 돌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만든 이 방앗간 건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야, 놀랍게 아직도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, 그 당시의 추억을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참 시골에 못 살았잖아요. 우리도 사실 초가집에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별로 벌이가 시원찮아 가지고 쌀 장사를 했었는데 그냥 1년 내내 꽁보리밥이라 그러나 깡보리밥이라 그러나 깡보리밥에다가 우리 아버지 밥만 이렇게 했잖아요. 그 가운데다가 쌀 요만큼 나가죠. 우리 아버지만 쌀밥을 해드렸어요. 참. 그래요. 아버지 식사가 하면은 끝나면은 요만큼 남겨놓거든요. 그걸 갖다가 우리 6남매가 서로 먹으려고 난리 부르스 했었어요. 쌀밥이 그리웠던 시절 그 사람들은요. 한 1년에 한 서너 번씩 떡을 해가지고 방앗간 하니까 쌀이 많고 방앗간 떡도 자기들 집에 저기 쪄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온 동네 다 돌렸어요. 참 난 우리 집에는 사실은 그 당시 추석하고 설 때 말고는 떡을 안 했거든요. 떡을 못했지 한마디로 말해서. 가래떡도 했다 하면 뭐 6남매가 사는데 겨우 쌀 두세 대만 했기 때문에 한 끼 내지 두 끼밖에 가래떡을 못 먹을 때인데 그분은 팥을 넣어가지고 콩떡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떡을 해다 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. 그리고 그 집에서 봉순이가 그 떡을 배달하는 날은 우리 집이 약간 그 시내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그 외딴 집이었거든요.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. 그래서 나는 아직도 떡을 되게 좋아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1년에 청주에서 참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. 그 청주에서 그 봉순이 할아버지가 청주에 그 당시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. 도자기 중에서도 비싼 도자기는 아니지만 약간 흠이 가거나 아니 뭐 약간 방향이 찌들어지거나 그런 거를 거의 한 트럭이나 되다시피 가져와 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줬어요. 그 당시 뭐 시골 사람들은 뭐 그릇 한 번 살려면 큰맘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무료로다가 뭐 약간 찌그러지면 어때? 그러니까 아주 못 쓰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만 흠이 간 거나 공장에서 뭐 이렇게 뭐 일본 말로 기레밭이라 그러나 그런 걸 받아다가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밀가루 때는요 그 밀빵 있잖아요. 빵. 막걸리 넣어가지고 만든 빵 부풀어가지고 그 큰 콩하고 팥하고 넣어가지고 빵을 얼마나 많이 짰는가. 집집마다 이만큼씩 김이 무럭무럭 나는 빵을 집집마다 또 돌려요. 그리고 방앗간 앞에 지나가는 거지가 있잖아요. 그러면 항상 돈을 나눠주든가 아니면 쌀을 나눠주든가 밥을 나눠준다. 밥을 그 집에는요 항상 많이 해요. 왜냐하면 방앗간에 방앗지로 오는 사람들한테 꼭 밥을 놔줘요.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굴비가 상당히 귀했거든요. 사실은 그 청주 지역은 바닷가가 아니라서 꽁치가 했더라도 아주 소금에 절인 거나 아니면 그냥 고등어도 자반밖에 없어요. 뭐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. 그런데도 꼭 방앗지로 오는 사람들한테 그 굴비 하나 하고 고등어 자반하고 또 텃밭에서 기른 오이나 뭐 저 풋고추 해가지고 꼭 밥을 해줘요. 지으러 온 사람 말고 구경하러 온 사람까지도 밥을 꼭 대접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밥보다 대접하는 밥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. 그렇게 참 잘 살고 고맙고 참 그런 부자분이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로 이사가고 그 방앗간 다른 사람한테 넘겼던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. 그 친선 버스도 2대가 있었거든요. 첫날은 들어가고 또 다음 날은 청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버스도 팔고 서울로 이사 갔다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서울 가서 제발 잘 살고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행복했으면 싶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봉순이 할아버지 이야기 첫 번째이고요. 두 번째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야기. 이분은 조금 그런 분이라서 이씨라고만 얘기할 거예요.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. 근데 그분은 개울 건너 사는 분인데 엄청 잘 살았어요.
우리가 살던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주 지역인데 거기서 들판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은요,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배수의 진을 치고 그 들판에서 8,000명의 농군들과 머슴들을 모아가지고 일본 외놈들을 상대로 했는데 전부 다 패전하고 8,000명 다 바다로 강으로 돌아가신 그런 지역이에요. 그런데다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청일전쟁 때 거기에서 또 싸워가지고 우리가 청나라 사람들이 전부가 다 죽은 그런 그 동네가 망청계라고, 우리 동네가 망청계예요. 청나라가 망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. 그렇듯이 들판이 굉장히 넓은데 그 이 시내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땅이 그렇게 많답니다.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땅이 있었대요. 하루 종일 걸어야 자기 땅을 끝까지 못 건널 정도로 부자가였습니다. 그분들은 제가 나중에 역사를 기록을 해봤더니 이성계하고 싸우다가 이성계하고 의가 안 맞아가지고 글로 내려와서 집단으로 참 거처를 하는 그 이씨 동네예요. 이씨 집성촌인데 그 동네에 있는 중에서도 제일 부자예요. 그렇게 땅이 많은 데다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정식으로 목장을 키우던 곳이 없었어요. 그 사람들은 송아지를 놓잖아요.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을 주고서 키워가지고 황소가 되면 팔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얼마 주고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식이었거든요. 근데 그 송아지가 무려 그 면에 다른 면까지 합쳐서 170마리의 송아지를 참 그걸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대리로 키우게끔 했어요. 그리고 소장농도 엄청 많았어요. 자기들이 지금처럼 기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심을 때 일일이 다 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넓은 땅 몇 마직인지 뭐 정확히 뭐 말을 못해요. 해가 뜰 때부터 지는 곳까지니까 그 넓은 곳에 땅을 다 자기가 못 뛰니까 소장농한테 많이 줬어요. 근데 그분의 원래 직업은 또 다른 게 있었어요. 뭔가 하면은 한약방이었습니다. 한약방이라는 게 사실은 아마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예요. 그게 뭐 의사들 부자 아닌 사람 없잖아요. 의사들이 가난해서 돌아가셨다는 분 들어본 적 있나요? 없잖아요. 더군다나 그 옛날에 한약방은요, 그 지역의 모든 의료 체계에서 가장 최고봉이었습니다. 물론 좀 양의도 있었지만 양의는 가려면 충주까지 가야 돼요. 충주까지 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데 급히 환자가 생기면 충주까지 50리 60리 다 되는데 거길 어떻게 가겠어요? 택시도 충주에서 불러야 되는데 그 당시 촌사람들이 택시 불러가지고 가기도 뭐하니까 전부가 다 그 집에 가서 침을 맞거나 한약을 다려 먹거나 이래서 했는데 농촌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외상으로도 많이 그 한약을 지어가지고 가가지고 보리 수확 때 보리로 갚거나 쌀 수확 때 쌀로 갚고 또 김장 때 배추를 몇 포기 뭐 100포기 200포기 갖다 갚는 그런 그 외상 장사가 많았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씨 그 약사 한의원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났어요. 그 당시 굉장히 그 뉴스에 많이 나오고요. 또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어요. 그런데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. 근데 남에 의해서 죽었거든요. 저 유튜브에서 제가 직접적인 말을 못합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어떻게 이 죽임을 당했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처럼 뭐 과학적으로다가 발견하기 쉽지 않았겠죠. 60여 년이 됐으니까. 그런데 1년 뒤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.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, 어떤 노총각이 그 당시에는 결혼식을 남자는 26, 7, 8 여자는 22, 3, 4 요때 이제 그 결혼 정년기라고 그랬는데 그 남자는 30살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답니다. 왜?
농토도 별로 없고 농사 짓는 것도 없고 농사를 해야 소작농으로 아까 그 이씨한테 받은 서너마지기가 있었고요. 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송아지도 뭐 역시 그 이씨한테 대리로 키워주는 그런 송아지였습니다. 그런데 자기 엄마가 제 치매에다가 중풍까지 걸렸는데 한약을 지어서 데려서 잡수고 데리고 키우고 뭐 참 얼마나 혼자 있었겠어요. 아버지는 안 계시고. 그러는데 이듬해 되도록 그 소작농을 못 갚은 거예요. 왜냐면은 그 당시 4라호 태풍이라는 게 불어가지고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. 뭐 그냥 그 논이란 논은 다 물에 휩쓸리고요. 바람에 불어가지고 그 수수나 뭐 키가 큰 그 저기 뭐요 그 메밀 같은 거는요 다 쓰러져 버렸어요. 그러니 농사가 안 됐잖아요. 그런데다가 그 송아지도 물에 떠내려갔어요. 그러는데 그거를 못 갚고 이듬해까지 안 갚고 또 약값도 안 갚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작농을 거둬들인 거예요. 그 다음에 빨리 안 갚으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노총각이 그 부자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.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건이 해결이 됐는데 자 여기서 글쎄 그렇게 부자가 해가 뜨는 곳에서 땅이 있고 들판 전체가 땅이 있고 또 해가 지는 곳까지 땅이 있는 그 부자가 황소가 암수까지 합쳐서 170마리나 되는 거를 남한테 빌려주는 그런 부자가 또 그 집에 가면요 양 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요. 한약방엔 뭐 그 당시 뭐 공기도 깨끗한 상태에서 양 냄새가 문만 열면 막 그냥 굉장히 많이 심해요. 왜 천정에 마루 천정에 그 약 봉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또 거기 뭐 대청마루인가 거기에 보면은 주머니가 요만한 그 서랍이 쫙 있는데 한문이 쫙 써 있잖아요. 그런데 미음자 집이에요. 기와집이 미음자 집이고 대문이 이렇게 두꺼운 걸로 대문 한번 열면 꾹꾹 소리가 날 정도로 대단했고 그 집에 거대한 정말 새파트가 몇 마리 있어요. 도둑을 지키느라고. 그런데도 그 노총각한테 죽임을 당했어요. 그래서 부자의 길이 뭔가 옛날에 이 경주에 사는 최부잣집 이야기도 있고요. 또 그 이외에 참 그 독립운동하라고 돈을 댄 부자들도 많았었잖아요. 그런 반면에 참 효자를 하는 참 그 아버지 없이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중풍에다가 치매에 걸린 엄마의 약값을 빨리 안 낸다고 협박을 한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자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어쨌든 두 부자 이야기 이렇게 해서 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정씨 북한에 소 500마리 끌고 갔던 거 생각나시죠? 착한 일이에요. 착한 일이긴 한데 그 빨갱이들한테 도움을 준 건 잘못이고 어쨌든 자기 고향에 강원도 통천이잖아요. 금강산에 있는데 이 금강산도 그 사람에 의해서 또 관광이 시작이 된 거고 소 500마리 끌고 가가지고 트럭까지 북한에다가 참 주고 온 그 갸륵한 것은 좋은데 그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도움이 줬다는 건 또 그렇고요. 그래서 부자의 역할 또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봉순이 할아버지하고 물 건너 이씨하고 내가 대칭시켜 봤습니다. 오늘 TV 배호 특집 모닝 토크쇼 투 리치맨 스토리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